지금 뭐 전반적으로 암호화폐 쪽은 좀 쉬는 중입니다. 움직임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의 발언에 따라서 좀 큰 폭으로 튀는 게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지금은 상승하다가 이렇게 횡보하고 있는 거잖아요. 에너지 축적 상태니까 이거는 사실 좋은 상태다. 이 기나긴 조정장을 이겨낸 그분들은 이 수익을 얻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트코인을 홀딩하면 나중에 큰 수익으로 돌아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이거는 비트코인 현물 ETF 차트인데요. 블랙록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얘네들은 항상 오후 1시쯤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긴 아직 안 나왔고요. 피델리티가 나왔네요. 방송 시작할 때만 해도 안 나왔었는데, 비트와이즈가 요즘에 좀 유출이 많은 것 같아요. 빨간 날이 더 많거든요. 유출되는 날이 더 많고 유입되는 날이 좀 더 적은 것 같습니다. 비트와이즈는 적극적으로 유입을 시키지 못하고 있어요. 그 부분이 좀 아쉽고, 여전히 블랙락은 계속해서 플러스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어저께는 플러스가 크진 않았지만 다른 데서 같이 조금씩 플러스를 만들어 주면서 어저께는 그래도 플러스를 마감을 했어요. 오늘은 뭐 거의 유의미하게 뭐 들어오거나 유의미하게 나가진 않을 것 같고, 블랙락이 요즘에 뭐 한 적어도 한 20 정도는 하니까 이게 2천만 달러거든요. 요 정도 유입이 있다면은 소액 순유입을 만들면서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주식이 어제 사실 별로 안 좋았거든요. 나스닥이 별로 안 좋을 때에는 이게 좀 유입량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나스닥이 계속 좋다가 플러스로 마감한 것 같긴 하네요. 결국에는. 하지만 18,000을 살짝 찍고서 그 다음에 좀 빠진 것 같아요. 어저께 나스닥이 장중에 18,000을 돌파했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좀 빠져서 17,619로 마감을 했거든요. 뭐 되게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죠. 나스닥은 흐름이 너무 좋습니다. 비트코인 차트가 이런 식으로 나스닥처럼만 흘러가면 비트코인 투자가 참 쉬울 것 같은데, 비트코인 투자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나스닥은 우상향하는 탄탄한 자산이라는 생각이 들지만 뭐 이렇게 몇 배씩 그렇게 쉽게 오르진 않습니다. 네, 그건 좀 참고하시고, 우리는 비트코인 투자하면서 좀 큰 수익을 바라고 사실 투자하는 거잖아요. 큰 수익이라 함은 뭐 2배에서 뭐 한 3배? 이 정도면 진짜 큰 수익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나스닥은 지수에 투자하는 거는 2배, 3배 막 요렇게 오르진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레버리지 써서 투자하는 거는 전혀 추천하진 않고요. 아무튼 나스닥의 차트는 더 예쁘고 견조해 보입니다. 사실 이런 차트 보면 되게 부러운데, 또 우리 비트코인은 한 방이 있으니까 그런 것 좀 기다려볼 필요는 있겠죠. 어저께 뭐 그렇게 좋진 않았는데 뭐 나쁜 날도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좀 무난하게 비트코인 현물 ETF 유입량은 뭐 소액 플러스로 마감하지 않을까. 최근에 계속 소액 플러스잖아요. 뭐 1억 달러 이상 들어온 날은 뭐 거의 없고요. 계속 나가도 조금 나가고 들어와도 조금 들어가고 이런 횡보하는 거죠. 사실 좀 지루한 장세를 ETF가 이야기해 주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 뭐 이더리움이 그렇게 썩 좋진 않은데 그레이스케일에서는 계속해서 매도가 나오고 있죠. 뭐 금액이 크진 않지만 계속해서 조금씩 세고 있고요. 다른 데서는 거래가 뭐 이렇다 하기 별로 없어요. 블랙락도 0이 많죠. 비트코인은 블랙락에서 뭐 0이 별로 없거든요. 블랙락에서 이더리움 영업은 열심히 하고 있진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그래서 블랙락은 지금 벌써 그래도 한 10억 달러 들어왔네요. 뭐 10억 달러면 1조 한 4천억 되니까 뭐 그래도 적은 양은 아니네요. 뭐 현재 이런 상태다. 그래서 이더리움도 뭐 요즘에 흐름이 그렇게 좋진 않죠. 그냥 뭐 쏘쏘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얘도 그냥 쭉 횡보하네요. 거의 뭐 심정지 상태 같은 삐 하는 쭉 횡보하고 있습니다. 이게 1시간 봉 차트인데도 움직임이 거의 없네요. 솔라나도 좀 마찬가지고, 지금 뭐 전반적으로 암호화폐 쪽은 좀 쉬는 중입니다. 움직임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잭슨홀 미팅에서 좀 뭔가 파월의 발언에 따라서 좀 큰 폭으로 튀는 게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김푸는 뭐 여전히 좀 낮은 상태니까 한국에서 비트코인을 사기에는 좀 괜찮은 때인 것 같아요. 테더 가격도 싸고 비트코인 가격도 달러 기준으로 싼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한국 가격으로 8,200만 원이거든요. 절대치로 봤을 때 그렇게 높지는 않은 가격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투자의 판단은 본인이 하시면 되고요. 뭐 지금은 한국에서 바로 사기에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같은 때에는 다들 비트코인에 관심이 전혀 없거든요. 뭐 그런 때다 보니까 좀 시세가 빠르게 급등하는 그런 건 좀 쉽진 않을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좀 관심도가 좀 더 뜨거워져야 되긴 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시장에서 별 관심이 없다. 이게 팩트인 것 같아요. 네, 뉴스들 좀 같이 보면 8월에 거래소 쪽으로 비트코인이 들어오는 게 확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급감했어요. 이때 막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은 뭐 거의 안 들어오고 있죠. 그러니까 팔놈들은 다 팔았다? 마운트 곡수 상환도 거의 끝났고 뭐 제네시스 물량도 거의 끝났죠. 그리고 미국 정부 매각 우려. 이건 뭐 우려니까 아직 뭐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팔 거였으면 네, 조금이라도 팔기 시작했을 것 같은데 아마 당장 던지거나 하진 않을 것 같아요. 뭐 지켜봐야겠지만 뭐 당장 팔 것 같진 않습니다. 이건 뭐 어디까지나 우려일 뿐이니까. 거래소 쪽으로 비트코인 들어오는 게 줄어든 거는 이거는 장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거래소로 비트코인을 보내는 이유는 대부분의 경우는 한 가지 뿐이거든요. 매도하려고. 팔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거래소 쪽으로 들어온 게 별로 없으니까 매도량이 별로 없겠죠. 하지만 문제는 매도량이 없는데 매수하려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좀 멈춰 있는 거죠. 거래량도 그래서 없습니다. 그냥 지금 이런 상태다. 그래서 시세 변동도 별로 없고 기왕에 이렇게 멈춰 있을 거면 좀 위쪽에서 멈춰 있으면 좋은데 지금 되게 불안하게 아래쪽인데 6만 달러밖에 안 되는데 여기에서 멈춰 있기 때문에 좀 불편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아무튼 좀 바닥일 가능성도 저는 꽤 있다고 그래 생각하는 거죠. 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점치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랑 해리스는 뭐 지지율이 좀 비슷한 걸 유지하고 있어요. 트럼프가 한때 한 53%까지 올라가긴 했었는데 지금 다시 52%로 내려왔고요. 지금은 뭐 별다른 움직임은 안 보이고 있습니다. 보시면 제 눈에는 빨간색이 압도적으로 많아 보이거든요. 이런데도 압도적으로 못 이기고 있어요. 그죠? 그게 좀 아쉽습니다. 해리스는 여전히 좀 뭔가 특별히 발언을 내놓은 건 없어요. 네. 빨리 좀 암호화폐 친화 정책을 내줬으면 좋겠는데, 언제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이 색깔이 별로 없는 거는 경합주에서 해리스가 유리한 경합주, 뭐 위스콘신주나 뭐 미시간주 요런 거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색깔이 좀 약한 거, 네, 요런 거는 트럼프가 좀 유리한 경합주 요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펜실베니아주랑 저는 위스콘신주 요 두 개가 중요한 것 같은데 펜실베니아는 아주 미세하게 이기고 있는 거를 좀 유지하고 있고요. 위스콘신은 좀 지고 있죠. 요 두 개의 주에서 좀 더 힘을 내서 트럼프 지지율이 좀 더 올라가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트럼프가 이기고 있는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진짜 대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아마도 9월 달에 TV 토론 있잖아요. 그때를 기점으로 무언가 좀 변화가 생길 가능성은 있을 것 같아요. 해리스도 말을 되게 잘하거든요. 뭐 검찰총장 출신이니까 TV 토론에서 트럼프가 우세할 거다. 뭐 이거는 좀 쉽진 않을 것 같아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아무쪼록 좀 트럼프 형님이 좀 잘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은 듭니다. 이게 사실 되게 중요한 뉴스인데 우리가 비트코인은 가치 저장 수단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정말 가치 저장 수단이 맞는지는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가치 저장 수단은 금이죠, 금. 금은 진짜 가치 저장 수단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금은 지금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어요. 뭐 2,510 몇 달러인가? 하여튼 2,500달러를 경신했습니다. 뭐 어마어마해요. 금이 그렇게 빨리빨리 움직이는 자산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금 되게 많이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정말 가치 저장 수단으로 인정받고 있다면 지금 이 가격이면 안 되는 거죠.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더 투자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비트코인의 포지션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위험 자산이에요.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채택이 점점 더 많이 이루어지면 위험 자산에서 가치 저장 수단으로 계속해서 포지션이 변경을 해가겠죠.
지금은 비트코인 지갑수가 대략 한 5천만 개 정도 되거든요. 좀 더 넘었나? 뭐 하여튼 대략 요 정도 됩니다. 뭐 많으면 6천만 개. 근데 한 10억 개를 넘어설 경우는 가치 저장 수단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직도 초기 단계라는 거죠. 지금은 뭐 1억 개가 안 되는 상태니까. 근데 지갑수가 갑자기 나중에 폭등하게 되면은 비트코인 시세도 이때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쓰는 그런 자산이 되니까 가격 상승이 되게 클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거는 이렇게 1번일 때입니까? 아니면 2번일 때입니까? 이거를 좀 잘 고민해 보시고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된 이 마당에 이렇게 해서 빵이 되는 거는 솔직히 불가능하잖아요. 네, 이런 타이밍에 투자를 하면 시간 대비 수익률로 봤을 때는 되게 좋은 상태이지 않을까요? 뭐 어찌됐든 지금은 가격 상승이 많이 지체되고 있죠. 모두가 기다리고 있지만 기다리는 상승은 오지 않고 있죠. 네, 뭐 언젠간 오겠죠. 비트코인이 결국엔 10만 달러에는 도달할 것이다. 근데 이제는 10만 달러 되게 높은 가격인데도 불구하고 솔직히 말해서 만족스럽지가 않잖아요. 10만 달러. 만족스럽습니까, 여러분? 좀 뭔가 아쉽죠. 하지만 10만 달러만 돼도 좋겠습니다. 네, 이 정도만 돼도 한 1억 4천만 원 되잖아요. 뭐 엄청난 금액이지 않습니까? 요렇게만 돼도 좋겠다. 네, 사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9월 달에 뭐 25bp 인하하냐, 아니면은 뭐 50bp 인하하냐, 이런 이야기가 많은데, 제가 뭐 다른 데 의견은 잘 안 보는데, 블랙락은 제가 특별히 좋아하니까, 블랙락의 임원인 최고 투자 책임자 CIO래요. 네, 링라이더라는 이분이 9월 회의에서는 50bp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 네, 이런 말씀을 하셨네요. 50bp 인하. 근데 50bp 인하하는 게 정말 좋은 건가요? 저는 오히려 급진적으로 무언가 되면은 좀 부작용이 있을까봐 저는 또 오히려 더 우려가 되거든요. 그냥 좀 무난하게 그냥 25bp씩 꾸준히만 내려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저는 하는데, 블랙락 임원이 이런 얘기 하니까 50bp 인하하는 게 좋은 건가? 뭐 이런 생각도 좀 해보긴 합니다. 근데 제 생각엔 그냥 시장의 기대대로 25bp씩 그냥 꾸준히 내리면 그게 가장 낫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뭐 몇 퍼센트 인하할지 뭐 잘 모르겠지만, 네, 저는 25bp 인하하게 되지 않을까? 여기에 한 표입니다. 요즘에 이더리움이 분위기가 뭐 그렇게 좋지 않잖아요. 네, 솔라나한테도 좀 밀리고 비트코인에는 원래 좀 약간 좀 종속된 느낌도 좀 있고, 이더리움이 그래도 그동안은 디플레이션 자산이었거든요. 소각량이 꽤 많아가지고 계속 개수가 줄어드는 그런 자산이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덴쿤 업데이트 이후에 덴쿤 업데이트를 하면은 수수료가 대폭 낮아지는 효과가 있거든요. 묶어서 한 번에 이렇게 보내기 때문에. 그래서 수수료가 너무 낮아져서 소각량이 줄어들었어요. 소각량이 감소하면서 늘어나는 양이 오히려 더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은 인플레이션 자산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그래서 연간 인플레이션이 한 0.5% 정도 수준이라고 합니다. 물론 0.5% 인플레이션이면 아주 양호한 수치이긴 하거든요. 달러 같은 거 찍어내는 거 보면 어마어마하잖아요. 비트코인도 현재는 0.8%인가? 네, 요 정도. 뭐 4년 있으면 더 줄어들긴 하겠지만 어찌됐든 지금은 계속해서 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태인 거죠. 근데 이게 비트코인은 확실하게 얼만큼 늘어나는지가 정해져 있잖아요. 하지만 이더리움은 앞으로 얼만큼 더 늘어날지 모른다. 요게 좀 불안 요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디플레이션 자산이 될 수 있을지 제가 봤을 땐 쉽지가 않거든요. 경쟁자들이 너무 많아서. 우리 이더리움으로 뭐 전송하거나 하는 거 여러분 쓰시나요? 저는 이제 거의 안 쓰거든요. 보통 네트워크 선택할 때 저는 이게 트론으로 많이 보냅니다. 우리 업비트에서 바이낸스로 이렇게 코인 전송할 때도 저는 USDT 많이 보내거든요. 테더로 보내는데 이때도 저는 트론 네트워크 쓰거든요. 이렇게 하면은 수수료가 빵원이에요. 이더리움으로 보내면은 한 몇천 원 정도 내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뭐 한 4달러 정도? 그 정도 낼 거예요. 수수료가 드는 이더리움을 굳이 쓸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점점 소외받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이렇게
사용량이 더 줄어들면 지금 대체재가 너무 많으니까 그럼 이더리움 공급량이 앞으로 더 많이 늘어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의구심이 좀 들기는 해요. 이더리움이 개인적으로는 좀 걱정스러운 면이 예전보다는 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지나고 보면 그때가 항상 투자 기회였던 적이 많잖아요. 그래서 투자의 판단은 직접 하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가면은 한 1년에 한 60만 개 정도 이더리움이 늘어날 거라고 합니다. 이 추세라면. 글쎄요, 뭐 저는 이더리움 할 거면 그냥 비트코인 투자하는 게 낫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다고 이더리움이 뭐 1년에 뭐 10배씩 가는 그런 코인이 아니잖아요. 뭐 잘해야 한 두세 배 정도 기대 수익이 있는 건데, 그런 투자라면 차라리 비트코인이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네. 트위터 보면은 이렇게 윌리 우라는 이분 글도 제가 좀 자주 보는 편인데, 윌리 우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거래소 내에 비트코인 잔고가 지금 되게 적다고 아까 뉴스 보여드렸잖아요. 지금 엄청나게 많은 매도세가 있었죠. 독일 정부, 미국 정부는 아직 아니에요. 네, 이건 알 수 없습니다. 누군가는 팔았다고 하는데 뭐 저는 아닌 것 같아요. 마운트곡스에서 한 10만 개 정도 이렇게 채권자들에게 돌려줬죠. 제네시스도 한 4, 5만 개 정도 채권자들에게 돌려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팔 사람들은 다 팔았고 했는데 지금 가격은 되게 그냥 지루하게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단기 하락세도 지났고 지금은 중립 상태다. 횡보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렇게 보면은 지금은 상승하다가 이렇게 횡보하고 있는 거잖아요. 에너지 축적 상태니까 이거는 사실 좋은 상태다. 조정 기간이 매우 긴 것뿐이다. 약세장은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냥 차라리 뭐 이런 시간은 좋은 시간이다. 앞으로 이렇게 크게 상승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제가 생각해도 이 기나긴 조정장을 이겨낸 그분들은 이 수익을 얻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짧지 않은 시간 뭐 조정을 계속 받고 있는데 계속 홀드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지키는 게 진짜 어려워요. 네, 여러분들도 김승호 회장님처럼 그냥 매도를 너무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지켜가면서 비트코인을 홀딩하면 좀 나중에 큰 수익으로 돌아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올해 비트코인 현물 ETF가 그러니까 IBIT죠. 얘가 올해 한 1월 11일부터 미국 시각 기준으로 이때부터 거래가 시작됐거든요. 그런데 미국의 ETF 뭐 전체 통틀어서 순이익 규모가 3위라고 합니다. 200억 달러가 들어왔대요. 200억 달러. 어마어마하죠. 그럼 1위는 누구냐? 또 이런 거 궁금하잖아요. GLD라고 합니다. GLD. 금 ETF거든요. 금의 인기가 진짜 엄청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비트코인 말고 금으로 갈아탈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좀 말리고 싶지만 뭐 투자의 판단은 본인이 하시면 되니까 금이 그렇게 원래 크게 오르는 자산이 아닌데 지금 많이 올랐잖아요. 얘도 좀 쉬어가는 타이밍이 곧 오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뭐 저는 합니다. 그러면 금엔 얼만큼 들어왔냐? 688억 달러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IBIT의 3배죠. 네, 엄청 많이 들어왔죠. 글쎄요, 뭐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 사람들이 비트코인 쪽으로 더 투자를 하고 싶어 할까요? 아니면은 금 쪽으로 더 투자를 하고 싶어 할까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내 판단도 중요하지만 사람들의 판단이 더 중요하잖아요. 사람들은 과연 어디에 돈을 넣고 싶어 할 것인가. 그쪽으로 투자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 경기 침체 우려도 있고 하니까 달러를 많이 찍어내게 되면 금 쪽으로 수요가 몰리겠거니 생각을 하시면 이걸 투자하시면 되고요. 그래도 나는 비트코인이 지금 좀 조정장도 길고 했으니까 앞으로 좀 큰 상승이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된다 하시는 분은 비트코인 쪽으로 투자를 하시면 되겠죠. 뭐 모든 투자는 다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현금으로만 갖고 있는 것보다는 리스크를 적극적으로 테이킹 하는 거잖아요. 그런 분들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결국엔 부자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약간의 위험이 두려워서 현금으로만 갖고 있으면 한 50년 지나면 그 현금은 한 100분의 1 가치로 줄어들어 있겠죠. 여러분들은 좀 그래도 공부하고 투자하시는 분들이니까 기왕이면은 리스크를 조금 짊어지더라도 이렇게 계속 투자를 하시면서 부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